안녕하십니까. 제10회 캄보디아 한국어 스피치 웅변대회 결승전 및 시상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심사위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흥경 주 캄보디아 대한민국 대사님이십니다. 민주평화 통일자문회의 캄보디아 문병수 지회장님이십니다. 한국자유총연맹 캄보디아 홍성균 지회장님이십니다. 다음으로 박흥경 주 캄보디아 대사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젊은 수어 안녕하십니까. 주 캄보디아 대한민국 대사 박흥경입니다. 최봉석 웅변협회장님, 문병수 민주평통 캄보디아 지회장님, 홍승균 자유총연맹 캄보디아 지부장님, 금년에도 한국어 웅변대회를 개최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올해는 캄보디아 내 코로나19 상황이 많이 호전되어서 오늘 이렇게 우리 대사관에서 결승전과 시상식을 대면으로 개최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올해는 한국과 캄보디아 제수교 25주년을 기념하는 특별한 해입니다. 지난 25년간 양국 간 교류 협력은 정치, 경제, 문화 등 다방면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으며 앞으로도 그 발전 가능성은 무한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 계신 청소년 여러분들이 한국과 캄보디아의 미래를 이끌어갈 주역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캄보디아 한국어 스피치 웅변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축하드리며 다음 달 한국에서 개최될 세계 한국어 스피치 웅변대회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두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금번 한국어 스피치 웅변대회 행사에는 캄보디아 전역에서 30명이 신청을 하였고 이 중 15명이 결승전에 도전하였습니다. 협회 자체적으로 심사를 하여 오늘 대사관에서 한국인 2명과 캄보디아 2명이 결승전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បេក្ខជនជនជាតិកូរ៉េ2រូបនិងកម្ពុជា2រូបនឹងមកធ្វើការប្រកួតដោយផ្ទាល់នៅក្នុងកម្មវិធីស្ថានទូតនាឱកាសនេះ 네, 이제 연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선 학생이 나 한반도 사람이야 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បេក្ខជនទី1 ឆេសននឹងធ្វើការធ្វើបទបង្ហាញក្រោមប្រធានបទខ្ញុំក៏ជាប្រជាជននៅឧបទ្វីបកូរ៉េដែរសូមទាក់ដៃមកលើសម្លេងលើកទឹកចិត្ត 안녕하세요. 저는 캄보디아 프놈펜 LFRD에 재학 중인 중학교 1학년 최선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한반도 평화통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께 이야기해드리고 싶습니다. 평화통일은 한국의 통일에 대해 대한민국이 주장하는 견해로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 상호 합의에 이르는 평화적 통일을 말합니다. 그럼 평화통일을 왜 해야 할까요? 6.25 전쟁도 김일성이 한반도를 공산주의로 통일하고 싶은 마음에 시작한 전쟁이었습니다. 만약 통일을 한다 해도 무력을 사용한 통일이라면 그것은 다시 과거의 실수를 반복한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력을 사용하여 통일을 할 경우에는 너무 많은 사상자와 국가적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통일의 유일한 방법은 평화통일뿐입니다. 통일을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한 제 생각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국민들을 위해서입니다. 6.25 전쟁이 70년 동안 휴전되고 있는 지금도 자신의 가족의 생사를 모르는 사람들 혹은 생사를 알지만 결국 가족을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사람들을 우리는 이산가족이라고 부릅니다. 대한민국의 이산가족 수는 2017년 8월 31일 기준으로 6만 76명입니다. 50세에서 90세 이상 고령층 어르신들께서 분단의 아픔으로 이산가족이 되셨습니다. 평화통일을 하게 되면 이 많은 이산가족분들이 가족을 되찾는 따뜻한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둘째는 바로 국가적 이익 때문입니다. 북한에는 상당한 지하광물이 묻혀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기수도는 그 광물을 잘 활용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통일이 된 후로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북한의 광물을 한국의 기술력으로 잘 활용을 시킨다면 국가에 엄청난 이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경제적인 이익뿐만 아니라 인구도 더 많아져서 국력이 강해질 것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출산율은 전 세계적으로 하위권에 속합니다. 하지만 통일이 된 후로는 한반도의 인구는 5천만에서 8천만으로 늘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통일을 함으로써 우리는 경제적으로 엄청난 이익을 받을 수 있고 또 통일을 하게 되면 우리는 더 많은 이익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수 어르신들이 꼭 통일해야 한다는 염원과는 다르게 요즘 젊은 청년들은 굳이 통일해야 한다는 마음이 적은 편입니다. 왜냐하면 통일을 하려면 통일 비용이 든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통일 비용은 통일 후 10년 이내에 남한과 북한의 경제 수준이나 생활 수준이 같아지기 위해 투자되어야 할 비용입니다. 그리고 이 막대한 비용을 내기에는 청년들에게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생각한다면 생각이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통일을 하기 전에 내는 분담 비용이 통일 비용보다 더 많기 때문입니다. 분담 비용은 분담 상황 때문에 내는 비용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은 전체 인구의 1.3%가 군 복무를 하고 있는데 국방부에서 지출되는 비용은 연간 총 33조입니다. 대한민국 예산의 엄청난 비중을 군 복무를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통일된 후로는 상시 전쟁 준비를 할 필요가 없어져 의무병제가 아닌 모병제로 전환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국가는 군 복무에 큰 비용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고 절약된 비용을 다른 곳에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석유관이 북한에 들어옴으로써 운송비의 절감이 일어나고 또 기름값은 절감이 됩니다.
이러한 현상은 택시비, 버스비 등의 생활 비용이 절감되면서 장기적으로 물가가 안정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통일 비용은 잠깐만 내면 되지만 이 분담 비용은 통일되기 전까지 계속 부담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통일을 함으로써 더욱더 경제가 활발해져서 더 많은 수입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럼 이 통일 비용도 부담스럽기만 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다 뒤로하고라도 저는 정말 한반도가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반도의 남과 북에게 상처를 주었던 6.25 전쟁의 상처를 치유하고자 평화 통일을 하고 싶습니다. 사실 저는 캄보디아에서 태어났고 계속 캄보디아에서만 살아서 한국의 역사에 굉장히 무관심했습니다. 저에게 6.25 전쟁은 그저 한국에서 일어났던 전쟁 중 하나였고 또 통일도 언젠간 일어날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웅변대회를 통해 6.25 전쟁이 한반도의 남과 북에게 얼마나 큰 상처인지 알게 되었고 이삭 가족들의 깊은 슬픔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저는 얼른 한반도의 남과 북이 통일이 되어 북한에도 가보고 북한 친구도 사귀어보고 싶습니다. 무엇보다도 외국인 친구들에게 남한 싸움이야 북한 싸움이야? 라는 질문을 이제는 듣고 싶지 않습니다. 미래에는 6.25 전쟁과 같은 실수를 다시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통일이 된 후로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중해주고 서로 모든 것을 나누고 함께 성장해야 하는 한반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 한반도 평화통일을 주제로 한 저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박기령 학생의 한국과 캄보디아 문화 교류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សូមអរគុណជាបន្តបេក្ខជនខាងទីយ៉ងនឹងធ្វើការផ្លាស់ប្ដូរបង្ហាញពីប្រធានបទការផ្លាស់ប្ដូរវប្បធម៌រវាងកូរ៉េនិងកម្ពុជាសូមមេត្តាបន្លឺសម្លេងកាសដៃលើកទឹកចិត្ត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후프국제학교 11학년에 재학 중인 박기령입니다. 저는 이번 캄보디아 한국어 스피치 웅변대회를 통해 저희가 말하고 싶은 양국의 우호 징진을 바라는 마음으로 웅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래전부터 많은 나라들은 우호 징진을 통해 서로의 마음을 공유하고 문화를 알아가고 공유하였습니다. 예전부터 기술이 발달되면서 문화교류는 확실히 빨라졌습니다. 저는 경험이 문화교류를 제일 효과적으로 이루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캄보디아와 한국 간의 교류가 늘어나면서 각 나라로 여행 또는 사업으로 가는 사람들도 늘어나였고 K-팝, 코리안 팝의 영향력으로 많은 캄보디아인들은 꼬레라고 말하면 NCT나 방탄소년단 같은 유명한 가수들을 언급합니다. 반면 한국인들은 캄보디아를 떠오르면 대부분 유적지 앙코르와트에 대해서 말합니다. K-팝은 한국, 앙코르와트는 캄보디아. 저는 양국이 K-팝과 앙코르와트만이 아닌 다른 문화교류가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저는 제 자신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양국의 우호 징징이 조금 더 깊은 문화교류로 가져올 수 있을까? 저는 제가 직접 경험했던 것처럼 한국의 사물놀이와 앙코르와트의 앞사라춤이 좋은 문화교류가 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한국의 사물놀이는 전통적인 4가지 타악기로 장구, 북, 깽가리 그리고 징으로 연주되는 전통적인 풍물놀이 음악입니다. 사물놀이의 각 악기들은 치는 법이 간단해 보이지만 알면 알수록 각자의 역할이 정해져 있습니다. 음악적으로 조화로운 사물놀이는
깊은 역사가 새겨져 있기에 문화교류에 큰 역을 맡을 것이라 저는 믿고 또 믿습니다. 앞사라춤은 캄보디아의 전통춤입니다. 사물놀이도 각 악기의 특징이 있듯이 앞사라의 춤의 동작과 몸집에도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앞사라춤은 선명한 음악을 배경으로 손가락 마디마디를 움직이며 무너지지 않는 균형을 유지해야 하기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캄보디아와 한국, 이렇게 양국은 음악으로 예술적 문화를 품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언급한 경험, 이 경험으로 양국 간의 우호 증진을 내세울 수 있습니다. 서로의 문화에 더 배우고 알아가고 이해하기에는 자신이 직접 경험하는 것보다는 더 좋은 방법이 없을 것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사물놀이를 다룰 줄 알기에 많은 행사 때 참가를 하는 경력이 있습니다. 사물놀이는 혼자 하는 음악이 아니었기에 저는 다른 학생들, 특히 캄보디아 학생들과 함께 연주할 수 있는 기회를 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들의 모국의 악기가 아니었기에 다루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같은 마음으로 같은 음악을 연주하니 저는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오직 K-팝으로만 한국을 알리는 것이 아닌 사물놀이로도 가능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또한 저는 5년 전에 시엠립에 방문한 적이 있었고 그때 처음 앞사라춤을 접했습니다. 12년이나 이곳에 살고 있는 저였지만 그때야 비로소 저는 캄보디아를 온몸으로 느끼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며 서로의 문화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지면 한국과 캄보디아는 우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룰 가장 중요한 열쇠는 바로 서로 간의 향한 이해라고 이연사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뜸 나오미의 우크라이나 전쟁과 캄보디아 발표를 듣겠습니다. ជាបន្តបេក្ខជនជំនាញមួយនឹងមកធ្វើការបង្ហាញកម្មវិធីបទសង្គ្រាមនៅអ៊ុយក្រែននិងកម្ពុជា 안녕하세요. 저는 캄보디아에 살고 있는 나오미 래커입니다. 저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전쟁이 왜 멈춰야 하는지,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으로 인하여 현재 캄보디아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에 대한 상황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저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이제 그만 멈추셨으면 좋겠습니다. 캄보디아도 과거 내전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었으며 이로 인하여 지금도 많은 캄보디아 사람들이 경제적, 정신적, 건강적으로도 많은 아픔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남성들은 전쟁에 동원되어 싸우게 되고 심지어 전쟁터에서 목숨을 잃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며 많은 사람들이 생명과 재산을 잃으며 여자들과 아이들은 부모와 남편 등 가정을 잃게 되고 성폭력과 악들 등의 매우 나쁜 일들을 겪게 됩니다. 이러한 아픔들은 누구나에게 평생 잊을 수 없는 나쁜 기억이고 약과 치료로도 해결되지 못하는 어렵고 슬픈 상황이기에 저대 전쟁은 더 이상 발생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현재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으로 인하여 전 세계 나라들이 외교적, 경제적으로 분열이 되었으며 그 결과로 캄보디아의 수출, 물가 상승 등의 여러 문제들이 생기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현재 캄보디아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으로 인하여 일상생활 곳곳에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먼저 캄보디아는 외국인들의 영향을 많이 받는 나라인데 코로나 여파가 아직 가시지 않은 상황과 거꾸로 돌려의 가치가 상승으로 현재 관광문화가 소극적으로 회복되는 중이며 전쟁으로 인하여 중국의 배시 조치로 중국의 투자나 수출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유가, 관련 물가 등의 상승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기반료, 밀가루, 공산품 등의 가격이 대폭 상승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예를 들면 코로나 2012에 1kg에 0.5달러였던 설탕이 코로나 시기에 1kg로 올랐으며 현재는 1.3달러로 물가가 대폭 상승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캄보디아만 겪고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나라들도 우리나라와 같지는 않아도 전쟁으로 인하여 물가 상승 등의 여러 문제들이 각국에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캄보디아인으로 지구촌의 한 사람으로 이제 그만 전쟁이 멈추었으면 합니다. 또한 서로 도와주고 협력하며 각 나라가 함께 성장하는 그런 세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빅 라닌의 세계 평화를 위한 방안 발표를 듣겠습니다. ជាបន្តបេក្ខជនពេជ្ររ៉ានីនឹងឡើងមកធ្វើបទបង្ហាញក្រោមប្រធានបទផែនការសន្តិភាពពិភពលោក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광대풍펜대학교 한국어학과 졸업한 학생 백라니라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돼서 좀 긴장하긴 한데 너무나 기쁘고 영광스럽습니다. 지금 저는 세계 평화를 위한 방안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2022년에 지구에서 제가 사는 시대에 전쟁이 다시 일어났습니다. 저는 너무나 두려웠고 놀랐습니다. 저는 예전처럼 전 세계에서 전쟁이 다시 일어날까봐 너무 두렵습니다. 여러분은 전쟁이란 말을 하면 무엇이 제일 먼저 생각이 났습니까? 저는 죽음, 슬픔, 배고픔, 고통, 무서움, 고아, 과부 등등 좋지 않은 단어들이 제 머릿속을 가득 채웁니다. 여러분, 1975년 4월 17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나라 khmer rouge가 시작된 날이었습니다. 그들은 프놈펜 사람들을 프놈펜으로부터 모두 시골로 떠나게 했습니다. 프놈펜 사람들은 그들의 말을 따라야 하며 모두 각각 시골로 떠나가는데 아이와 노인, 약한 사람과 같은 수많은 사람들이 여름의 강한 햇빛 속에서 견디지 못해 길에서 죽어갔습니다. 그날부터 캄보디아가 평화를 잃었습니다. 그날 이후 어떤 사람은 병으로 죽어가고 khmer rouge가 먹을 것을 조금밖에 안 주며 강제적으로 과하게 일을 시켰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또 수많은 사람들은 khmer rouge가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죽였습니다. khmer rouge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캄보디아 사람들이 거의 전부 다 죽었습니다. 1979년에 전쟁이 끝나고 나서 캄보디아가 수많은 인구, 인재, 절, 학교 등을 잃었으며 고아, 과부, 교육을 못 받은 사람만 남았으며 가난한 나라가 되고 말았지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어두운 시절을 지나고 즐겁게 편하게 살게 됐습니다. 저는 계속 전쟁이 없는 시대에 평화롭게 살고 싶습니다. 저는 여러분도 저처럼 분쟁과 다툼 없이 서로 이해하고 우호적이며 조화롭게 평화롭게 살고 싶어 한다고 생각합니다. 평화를 얻기 위해
개인과 개인, 국가와 국가 사이에 서로 합의된 규칙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없으면 관계가 충돌하면서 분쟁과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국가 간의 이동이 자유롭고 경제적, 문화적 교류도 발달한 현대 사회에서는 서로 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규칙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협약을 발휘하는 국가 간의 합의에 따라 국가 간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정해놓은 국제법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국제법을 통해서 국가와 국가가 서로에게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고 산업 공존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국제법과 함께 전쟁 방지와 평화 유지를 목적으로 설립된 유엔도 필요합니다. 유엔은 2021년 정모에 의하면 가입 국가가 193개국으로 전쟁 방지와 평화 유지를 위해 설립된 국제기구로 평화 유지 활동, 군비 숙소 활동, 그리고 국제 협력 활동으로 나뉩니다. 우리가 평화를 지킬 수 있는 것은 이렇듯 수많은 노력과 서로 간의 합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도 평화를 지키기 위해 국제법을 지켜야 하며 서로에게 밀접한 관계를 형성해야 합니다. 국가가 다르다고 차별하지 말고 서로에게 이해해주고 사랑하면서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결승전 심사를 진행하고 결승전 상장을 준비하는 동안 먼저 우수상을 수상한 연사들에게 상장을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ក្នុងគណៈពេលនេះដែលគណៈកម្មការកំពុងធ្វើការបុកសរុបបន្ទុកចុងក្រោយនិងធ្វើការរៀបចំរង្វាន់សម្រាប់បេក្ខជន GDP នៅក្នុងវគ្គបេក្ខជននេះជាបឋមយើងសូមធ្វើការប្រគល់រង្វាន់ជូនបេក្ខជនដែលប្រកួតបានលទ្ធផលល្អ 먼저 한국자유총연맹 홍승균 캄보디아 지회장님께서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수상자 정현준, 엄시하, 엄태하, 최진 학생은 단상으로 나와주십시오. ជាបឋមលោកហងសុជប្រធានសាខាសហព័ន្ធប្រតិភិកម្មកម្ពុជានឹងធ្វើការចែកត្រូវរង្វាន់ឧបទីពី GDP សូមគោរពអញ្ជើញផងបេក្ខជនផងហងជុនអំស៊ីហា ông Thế Há, Thế Chiến, Tô Trinh, Long An Nhật Cả. 상장 한국자유총연맹 주회장상 정현준, 귀하는 한국스피치운전협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및 한국자유총연맹 캄보디아 지회가 공동 주최한 제10회 캄보디아 한국어 스피치 웅변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으므로 이에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2년 9월 9일 한국자유총연맹 캄보디아 지회장 홍승균. 이렇게 써서 사진 찍으세요. 한 펴봐. 상장 펴봐. 네. 사진 찍을 땐 마스크 벗지. 누군지 모르잖아. 오케이. 다음으로 엄시하 학생 단상으로 올라와주세요. 상장 한국자유총연맹 지회장상 엄시하 내용 같습니다. 축하합니다. 다음으로 엄태하 학생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상장 한국자유총연맹 기회장상 엄태하 내용 같습니다. 앞에 과연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최혜진 학생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지금 엄마인데. 네, 대리로 수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장 한국자유총연맹 기회장상 최혜진 내용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한국스피치운전협회 최봉석 회장님께서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កិច្ចបន្តលោកខេវងសុខប្រធានសមាគមសម្រាប់ថាវិទ្យាកូរ៉េនឹងធ្វើការប្រកបវិញ្ញាគឺនៅទីវិធី 수상자 꾼돌라, 닝유이, 뜨리나라, 순소키오 학생은 단상으로 나와주십시오. ក្នុងពេលបច្ចុប្បន្នពលដុល្លារនាងវីត្រីណារ៉ាសុំសុគាសុខវងនាងណាសូមគ្រប់វិញ្ញាណមកលើវិការ 네, 우선 꾼돌라 학생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상장 한국스피치운전협회 지회장상 꾼돌라 귀하는 한국스피치운전협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및 자유총연맹 캄보디아 지회가 공동 주최한 제10회 캄보디아 한국어 스피치 운변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으므로 이에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2년 9월 9일 한국스피치운변협회 캄보디아 지회장 최봉석.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수상자 링유이 학생 앞으로 나와주시죠. 상장 한국스피치운전협회 지회장상 링유이 내용은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뜨리나라 학생 단상으로 올라와 주시죠. 상장 한국스피치운전협회 지회장상 뜨리나라 내용 같습니다. 축하합니다. 다음으로 춘소키오 학생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상장 한국스피치운전협회 지회장상 춘소키오 내용은 같습니다. 다음으로 수권 학생 앞으로 올라와 주십시오. 상장 한국스피치운전협회 지회장상 속원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음으로 미인 학생 앞으로 올라와 주십시오. 상장 한국스피치운전협회 지회장상 미인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이제 결승전 심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승전 상장 준비도 모두 완료가 되었습니다.
សរុបលទ្ធផលនៃវគ្គការប្រកួតបែបផ្ដាច់ទាត់ត្រូវបានបញ្ចប់ 그러면 이제 결승전 참가자에 대한 시상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회장상 시상을 하겠습니다. ចាប់បន្ទាប់ពីនេះយើងនឹងធ្វើការប្រកួតរង្វាន់ជូនម្ចាស់ CDP ជាដំបូងយើងនឹងធ្វើការប្រកួតរង្វាន់ជូន 네, 먼저 동포구에서 박기영 학생 축하합니다. 단상으로 나와주십시오. 상장 민주평통지회장상 박기영. 귀하는 주 캄보디아 대한민국 대사관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캄보디아 지회가 주최한 제10회 캄보디아 한국어 스피치 웅변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으므로 이에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2년 9월 9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캄보디아 지회 지회장 문병수. 네, 다음으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회장상을 받을 학생은 쯤 나오미 학생입니다.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상장 민주평통지회장상 쯤 나오미. 내용은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대상 시상이 있겠습니다. ជាកិច្ចបញ្ចប់យើងធ្វើការប្រកួតរង្វាន់អាដាមអាកៈគឺជាពលទូតកូរ៉េប្រចាំនៅកម្ពុជាជូនបេក្ខជនជ័យលាភី 동포구 최선 학생 축하합니다.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상장 대상 최선. 위 사람은 제-캄보디아 한국 스피치 웅변협회가 주최하고 주 캄보디아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후원하는 제10회 캄보디아 한국어 스피치 웅변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으므로 이에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2년 9월 9일 주 캄보디아 대한민국 대사 박흥정. 빅라닌 학생 축하합니다.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상장 대상 빅라닌. 위 사람은 제-캄보디아 한국 스피치 웅변협회가 주최하고 주 캄보디아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후원하는 제10회 캄보디아 한국어 스피치 웅변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으므로 이에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2년 9월 9일 주 캄보디아 대한민국 대사 박흥정. 수상자들 그 나와야겠다. 상 받은 사람은 다 나와요.
수상자들도 모두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គ្រប់ក្រុមប្រទេសតែជនដែលបានទទួលជ័យលាភីដែលបានទទួលរង្វាន់មុននឹងទៅពេលណាលើវេទិកា 센터가 맞나요? 좀 네, 촬영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제10회 캄보디아 한국어 스피치 운전대회 시상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